도시인의 감성과 외로움을 쉬운 일상어로 어루만졌던 편은 조병화 시인의 작품들. 생전에 그는 현대시가 난해해서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독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류인문학에서는 외롭지만 꿈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노래한 시인 조병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작과 다산의 시인 조병화. 그의 다작의 비결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쉬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해 많은 독자와 솔직한 대화를 이뤄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난실리 마을. 이 마을은 국내에 몇 안 되는 문화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이 마을은 조병화 시인의 향수를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실리 마을에는 편은 조병화 문학관, 시인이 주로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썼다는 편운제, 시작 활동을 했던 청화헌, 그리고 시인의 묘소 등이 있습니다. 옆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버님이 기억나는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은 시집이 첫 칸에 이제 1권서부터 53권까지 시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수필집, 또 번역집, 뭐 이런 식으로 160권이 있습니다. 생전 조병화 시인의 작품 활동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작품들, 그리고 원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중들과 소통하길 원했던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원래 물리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사실 물리가 뭐 가르칠 실험실도 없고, 그러니까 좌절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시를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시가 나왔느냐?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을 주로 이제 시집만 읽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소설은 못 읽고. 그 시가 그때 읽었던 그 시가 바탕이 돼갖고 이제 저절로 고독을 달리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물리 선생에서 시인으로 이제 바뀌셨죠. 저희 아버님 인생. 그의 그림은 그의 시 세계와 흡사하여 아늑한 그리움과 꿈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는 이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L이라는 건 인생, 라이프. 그거는 사람을 시간으로 적분한다. 축적이 되는 거죠. 0에서 N까지인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100살 미만이다. 무릇 시는 영혼이 잠자는 집이라고 말하던 조병화 시인. 현실은 현실로, 시는 시대로 살다간 순수의 시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란 존재는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귀한 가르침을 주고 또 그 가르침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데요. 조병화 시인의 어머니인 진종 여사는 아들에게 꿈을 갖고 부지런하게 살 것을 가르쳤고, 아들은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곳 청화헌은 조병화 시인이 집필실로 사용하던 곳인데요. 특히 이 청화헌 뜰에는 꿈의 귀향이란 시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가 돋보이는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생전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부지런함 때문이겠죠.
그의 시 특징은 쉽고 아름다운 언어란 점에 있습니다. 초반에 그는 그것들을 토대로 인간의 숙명적인 허무와 고독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성찰하고 꿈과 사랑의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지닌 초기의 현대 도시적 음유 시인의 풍모는 후기에 와서 많은 변모를 보였는데요. 경쾌한 터치와 평이한 문맥의 배후에 인간의 운명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날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가에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빛이 쏟아지는 것에 초조하다. 당시 서울대 음대생이었던 최영섭 작곡가는 인천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하던 중 우연히 조병화 시인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어두운 기차간에서 이렇게 악보를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 웬 점잖은 분이 앉아가지고 유심히 내가 이 오선주 위에다가 악보를 쓰는 걸 보고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니 문제가 잘 안 풀려지니까 한숨을 쉬면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나 하고 혼잣말로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처음 조병화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젊은 학생 뭐 그렇게 고민스러워서 한숨을 그렇게 깊이 쉬냐고.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로 유명한 최영섭. 그는 조병화 시인의 추억이란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프랑스의 인상주의 그런 미술적인 거, 또 인상파의 작곡가 데뷔시 같은 사람들의 그 피아노 반주 수법 같은 것도 이렇게 한국의 정서와 어울리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많은 성악가들이 열심히 무대에서 불러주시고 특히 그 이화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시였던 이규도 교수님은 한국 가곡 중에서 추억을 제일 아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949년 초겨울 송도 갯벌에 나란히 앉아 서해 낙조를 바라보던 중 조병화 시인이 즉흥적으로 읊은 시가 추억인데요. 최영섭 작곡가는 그 시를 받아줬고 그날 밤 바로 추억이란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표는 조병화 시인의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라는 작품 중 일부입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살자던 시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투병 중에도 편운제에서의 편지를 독자들에게 쓸 만큼 왕성한 문학 활동을 했는데요. 조각구름이라는 호처럼 그가 마지막까지 틈틈이 남긴 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허망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었을까요?